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솔리드웍스에서 모델링 작업을 계속 할 겁니다. 자, 먼저 예제 파일을 보니까 서버에 있는 데이터에서 해전 예제, 그래서 001이란 예제를 가지고 이 도면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웍스에서 해전에 관련된 명령에 대한 매뉴얼을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명령은 해전 피처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해전 보스 슬러시 베이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대상 스케치 커브가 그래서 축을 중심으로 자, 주어진 각도만큼 회전했을 때 내부가 채워진 솔리드 바디를 생성하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상에 관련된 스케치 커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두 번째 이제 축이 필요합니다. 자, 축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형상에서 기본적인 해전 베이스는 기초가 되는 형상을 해전 베이스라 하고요. 이 기초 형상에서 추가로 해전 보스, 그게 기본 베이스 형상에서 추가 형상을 만든 것을 그래서 해전 보스라 하고요. 그리고 잘라내는 것을 해전 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전 컷은 명령이 따로 있습니다. 돌출이랑 같게. 자, 그리고 해전 곡면도 따로 있는데요. 얘는 이제 두께가 그래서 제로인 프로그램상에서만 존재하는 그래서 해전 곡면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부가 채워진 솔리드 바디를 생성하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옵션에 얇은 피처를 사용을 하면 그래서 벽 두께를 생성해서 내부가 비어진 형태로 작업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작업 순서는 자, 기초가 되는 스케치를 먼저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전도구 명령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해전 보스 베이스나 또는 해전 컷이나 또는 해전 곡면이나 그래서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프로퍼티 매니저 옵션을 설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을 합니다. 일반적인 작업 순서고요. 경우에 따라서 명령을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그리고 스케치를 작성하고 옵션 설정한 다음에 확인으로 순서로 갈 수도 있고요. 자, 해전 프로퍼티 매니저를 실행을 하면 자, 먼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해전 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피처는 해전할 기준이 된 축을 선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전 축에는 그래서 중심선 그리고 선, 모서리, 요게 모서리는 솔리드 형상의 모서리를 나타내요. 그래서 중심선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직선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모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해전 유형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블라인드 형태, 꼭지점까지 해전, 곡면까지 해전, 곡면으로부터 옵셋해서 해전, 중간 평면이라는 옵션도 마침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열려있는 곡선을 선택을 했을 때는 그래서 얇은 피처를 이용해서 벽 두께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자, 솔리드웍스에서 시작 창에서 단일 부품 설계 파트 지정을 하고
그리고 제가 창을 좀 조절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랑 같이 보이게끔. 자, 그리고 이제 먼저 자세히 보면 요게 해칭이, 참고로 요거 치수는, 그래서 요거는 얇은 피처에서 형상인데 이게 치수가 안 지워져서 요거는 무시해 주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해칭을 보니까 단면 4분의 1 잘랐을 때, 자, 요게 내부가 채워진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의 이미지는 얘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벽 두께를 생성을 한 다음에 5mm에 대한 벽 두께를 생성하고 내부가 비어져 있는 형태. 그래서 먼저 요거부터 작업을 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케치는 닫힌 커브 폐곡선을 이용을 할 거고요. 여기는 열려 있는 커브, 그래서 궤곡선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치수는 기본적으로 같아서, 그래서 요거 설명을 하고 바로 옆에 거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기준면은 얘는 정면도가 되고요. 얘는 평면도, 위에서 본 형상이죠. 그래서 솔리드웍스에서, 자,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에서 정면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먼저 요거, 그래서 외곽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외곽 형상을 먼저 만들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스케치 명령에서 코너 사각형을 이용할게요. 그래서 코너 사각형을 이용하고 원점에서부터 클릭해서 반대편 형상을 클릭을 먼저 할게요. 그리고 옵션에서 보조선 옵션을 체크하면 이게 이제 얘가 외곽 형상에 대한 전체 크기를 설정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높이는 150이고요. 지능형 치수 들어가서 가운데 중심선을 선택해서 위치 클릭한 다음에 치수 150. 자, 그 다음에는 요거, 그래서 108.6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수직선의 사이를 선택을 하면, 그래서 반경 치수가 필요해서 108.63 입력을 하고, 그리고 슬러시 나누기 해서 2 4층 연산됩니다. 값에 엔터. 자, 참고로 요거 표시 방법에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가 표시가 돼 있어서 이게 실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표시는 기본에서부터, 그래서 두째 자리까지 표시돼서 반올림돼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값은 제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형상, 자, 직선, 그리고 원호, 원호, 원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원호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여기 원호, 원호로 가겠습니다. 자, 명령은 3.5에서, 그리고 유형은 세 번째, 그래서 원호의 3.5로 가겠습니다. 아예 다이렉트로 해서, 그래서 원호 그리기 옆에 플라이 아웃 버튼 눌러서 바로
그래서 3점 호를 선택해도 돼요. 그러면 유형이 자동 선택이 되고요. 자, 먼저 이렇게 위쪽은 오목합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대략 여기서 이 중간점을 피해서 옆에다가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와서 오목하게 일단 모양부터 먼저 그려 놓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록해야 돼서 자, 여기서 끝점 클릭을 하고요. 아래로 수직하게 내려가지고 왼쪽으로 해서 볼록하게 하고요. 그리고 다시 아래쪽은 오목합니다. 그래서 여기 끝점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아래 여기 보조선 위치 중간점을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단은 오목하게 일단은 모양부터 대충 그려 놓습니다. 3점으로 양 끝점 선택하고 방향 지정을 하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R60, R50, R80은 부드럽게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원호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쪽 원호 선택을 한 다음에 두 개의 원호를 이용해서 탄젠트 구속을 먼저 부과를 할게요. 자, 그래서 구속 조건 표시가 지금 현재 안 보이는데, 자, 상단에 보기 설정에서 항목 보이기, 숨기기에서 스케치 구속 조건 클릭해서 보이게끔 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게 탄젠트, 부드럽게 이어지는 탄젠트 구속을 부과했습니다. 아래쪽도 동일하게 두 개의 원호를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여기서 탄젠트를 선택해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가운데 원호 R50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 원호는 여기 왼쪽에 있는 수직선 중심선이랑 탄젠트하게 만나게끔 구속을 부과할게요. 원호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왼쪽에 있는 수직 중심선을 선택해서 탄젠트 구속을 부과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아래쪽에 보면 요게 60파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 밑둥. 자, 그러면 아래쪽 원호의 점, 아래쪽 끝점을 선택을 하고요. 치수 기입할게요. 죄송합니다. 진행형 치수 눌러서 이 원호의 아래쪽 끝점이랑 그리고 가운데 여기 있는 중심선을 선택을 하고요. 그대로 내려오면 반경치, 그리고 오른쪽 방향으로 옆으로 살짝 옮겨 볼게요. 그러면 직경치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옮겨 놓고 클릭한 다음에 해서 지름 파이 60을 입력을 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위쪽은요, 여기서 평면도에서 보니까 40파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위쪽 원호의 제일 위에 끝점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중심선은 잡혀져 있고요. 그래서 옆에 클릭을 한 다음에 그래서 지름 40 자, 그러면 요게 직경 치수 입력하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요거를 딜리트 삭제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진행형 치수에서 직경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직경 또는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경 치수,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거 직경 치수. 자, 직경 또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냥 직경 치수, 반경 치수를 입력해도 되지만 직경 치수를 요거를 사용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직경 치수를 입력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뭐냐면 항상 요거 중심선은 무조건 한 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중심선입니다. 요건 필수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심선. 자, 그리고 나서 이 중심선과 그 다음에 이제 대상 도형을 선택을 할 때, 그래서 대상 다른 도형은, 그래서 가능한 거는 점, 그리고 선. 그래서 점과 선은 직경 치수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제가 중심선과 중심선을 처음에 요거 입력을 할 때 중심선과 중심선을 선택하면 요거는 그래서 직경은 안 나와요. 그래서 중심선과 중심선은 반경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점과 그 다음에 중심선을 선택해서 직경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직선이 하나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중심선과 여기 있는 직선을 선택하면 참고로 얘가 사이치수가 되려면 이 선은 그래서 수직해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기울어졌다면 그래서 얘는 각도치수가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여기에 점이랑 점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수직한 중심선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중심선 왼쪽으로 가면 반경 치수,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직경 치수 이렇게 입력이 가능하고요. 위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점이랑 수직한 중심선. 한번 작업하면 이 중심선은 자동 선택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40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정의를 해야 돼서, 자, 그러면 이제 크기. 요게는 R 값이, 점이 선택됐는데요. 그래서 원호, 얘가 60파이가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원호 선택해서 위치 선택한 다음에 R 값이 50이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은 R 값이 80입니다. 원호 선택해서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 R80의 위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가로는 참고 치수로 되어 있고요. 세로는 일반 치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참고 치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맞지만 그 다음에 안 맞아서 요거 치수로 입력할게요. 자, 그러면 스크롤 내려서 바닥에 있는 이 선이랑 여기 있는 원호를 선택해서 옆으로 옮겨 놓고요. 그리고 6.39 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완전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 얘가 닫힌 형상이 되려면 제가 처음에 사각형 그렸을 때 이 부분을 그냥 참조로 아예 바꿨는데, 자, 그러면 얘를 직선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그래서 선택해서 보조선을 풀고요. 그리고 참고로 위에 있는 것도 선택해서 보조선을 풀면 직선으로 바뀌는데 얘가 트리밍이 돼야 돼요. 그래서 또 트리밍 할 바에는 제가 컨트롤 Z 실행 취소하고 아예 그냥 추가로 여기에다가 자, 여기를 그냥 선을 추가로 이어줄게요. 트리밍을 하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선을 추가로 이렇게 위에도
기본적으로 닫힌 형사니까 제가 이걸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참고로 요거는 일부러 안 닫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는 스케치가 이렇게 있으면 열려있는 계곡선입니다. 얘는 폐곡선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요거를 안 바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바로 피처에 에서 회전 보스 슬러시 베이스 명령을 하면 메시지가 뜹니다. 자, 스케치가 열린 상태라고 안내를 해주고요. 그래서 얇지 않는 회전 피처를 해서 닫힌 스케치가 필요합니까 해서 물어봐요. 스케치를 자동으로 닫겠는지. 그래서 얘를 누르면 여기가 요 끝점과 끝점으로 해서 선이 하나 자동으로 생성이 되면서 그래서 닫힌 형태로 만들어지고 아니하면 이제 열려있는 스케치가 돼서 얇은 피처가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옵션이 자동 체크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거 먼저 할 거니까 얘 눌러서 자동 닫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회전축을 여기 있는 축선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방향 1의 블라인드 형태 지금 360도인데 제가 180도만 회전한다 하면 그래서 회전 각도를 주면 돼요. 그래서 방향은 반대로 해서 이렇게 나는 90도 회전하겠다. 135도 회전하겠다. 이렇게 회전 각도를 못하네요. 아이고야 이거.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360도 회전할 거니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내부가 채워진 형태는 이렇게 자, 상단에 보면 빠른 보기 도구 모음에서 왼쪽에서 네 번째 단면 보기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면 그래서 자, 단면도에서 보면 그래서 단면한 색상은 파란색이고요. 그래서 단면한 캡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서머징처럼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 요걸 옵션을 끄면 그래서 단면한 캡은 안 보이는데 요거를 기본적으로 단면하는 것은 이걸 체크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서 반 잘라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내부가 꽉 차 있는 형태입니다. 자, 제가 다시 요 회전을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를 하고요. 자, 바로 이어서 자, 벽 두께를 생성을 하는데 안쪽으로 해가지고 5mm 벽 두께로 갈게요. 자, 스케치를 보니까 요게 가운데 실선이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 1을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스케치 편집할게요. 그래서 요게 있는 자동 닫기에서 선이 추가됐는데 요 선을 선택해서 딜리트. 그래서 위쪽에 보면 얘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병이다 또는 꽃병이다고 했을 때 여기가 입구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열려 있어야 돼서 위쪽에 있는 이 선을 선택해서 딜리트 삭제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원어에서 아래쪽 직선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이 부분으로 해서 얇은 피처를 이용해서 벽 두께 5mm 생성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 다시 수정을 한 상태에서 자, 요번에는 피처에 다시 회전 보스 베이스를 선택할게요. 자, 요번에 이제 메시지 자동 닫기를 아니오로 해야 돼요. 만약에 얘를 누르면 이 끝점에서부터 원호의 끝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원점 있는 데까지 해서 이렇게 다이렉트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는 벽 두께를 할 거니까 자, 아니오를 하고요. 곧 끝날 때가 돼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먼저 회전축 가운데 있는 수직선을 선택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옵션에는 얇은 피처가 자동 선택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마침 방향이 안쪽으로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했는데 방향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돼 있다 하면 리버스 눌러서 방향을 안쪽 바깥쪽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그리고 벽 두께 값을 도면상에서 확인하니까 5mm입니다. 그래서 T1에서 5를 입력을 한 다음에, 그리고 전체 360도가 아이고 그래서 360도 회전해서 확인을 하면, 자, 이렇게 이제 꽃병처럼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졌고, 제가 단면 보기를 해서 반을 절단해서 보니까 이렇게 벽 두께를 생성한 다음에 내부가 비어져 있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